반갑습니다. 현 정권 초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맞춰서 HM램사를 국적 해운사로 선정한 후에 HM램은 정부기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세계 8위의 해운사로 우뚝 자리를 잡았는데요. 근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참으로 눈부신 영업이익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죠. 국내 상장 기업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영업이익이 무려 50%를 윗돌면서 거대 황금 공룡활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적자 기업에서 이익 이전 투구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현재 위치에 와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해운업 지원에 충실해야 될 해운진흥공사의 명분에 어긋난 견물생심이라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지분 확대인데요. 또 이와 같은 견물생심 욕심으로 인해서 HM램에 대한 국유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은 지난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HM램에 대한 지분을 36%로 또 해진공 역시도 최근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지분을 35%로 늘림으로써 산업은행에 이어서 HM램의 2대 주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두 정부기관의 지분은 무려 72%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권을 손에 쥐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분 확대 과정을 과연 정상적인 행위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정부 기관들의 움직임을 볼 때에는 HM램을 국유화하겠다는 것이죠. 해운 재건 계획이 결국엔 알짜 기업이 된 HM램사를 전혀 계획에 없던 국유화를 이루어냄으로써 공적 자금 회수 여력이 있는 기업에 국유화 명분으로 본연의 업무와는 달리 성과를 올려서 성과급을 챙기겠다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죠. 지난 3일 해안수산부 장관의 국회 질의에서 응답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인물들이 저런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찰 답변이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HM램에 대해 실적이 크게 나아지기도 했지만은 관계 기관에서의 지원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 나왔는데요. 소액 투자자를 뻔히 알고 있는 아주 새까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번 6천억 원에 대한 연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순간 HM램에 대한 지원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영업이익이 50%를 웃돌아 여유자금에 이미 4조 원이 넘어선 현 시점에서 공적자금 회수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를 함으로써 이는 분명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깊게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난날 HM램 관계자는 HM의 현재 그 어느 선사와 경쟁을 벌이더라도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출했었죠. 그렇다면 과연 HM램사가 국유화 시 해진공이 주인 노릇을 한다면 이와 같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주식에 투자하면서 국영기업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눈여겨보았는데요. 이는 비전문 기업이니 성과급만 챙겨가는 월급 루팡인 월급 사장이 앉아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대표적인 한국전력을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전력 사장이 정부 어느 기관 출신이 턱하고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와 같은 공무원인 비경영, 비기업인이 투입됨으로써 현재 누적 적자가 무려 140조에 육박하고 있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비현실적인 경영이 현재 일어나고 있죠. 만약에 HM램이
국영 기업이 이루어진다면은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한 국제 선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월급 루팡인데요. 국영 기업은 임기만 채우고 나가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날 수가 절대 없죠. 또한 해진국은 분명하게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경영 정상화를 빌미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 하지 마시고 쌓여만 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연구체 조기 상환에 대한 해결의 말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당하고 또 관계기관의 악재와 싸우고 또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HM님 차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HM님 일봉 모습인데요. 먼저 공매도를 한번 들여다보고 올까요? 네, 대차 거래 현황인데요. 보시면 지난달에 비해서 대체 상환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처럼 언제까지 주식을 빌려서 공매를 칠 수는 절대 없죠. 반드시 빌린 주식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공매도가 서서히 줄고 상환량이 늘어나는 쇼커버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실적 발표 전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평단에 맞춰 나가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가의 탄력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투매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지난달에 이어 현재까지도 아주 상당히 많은 개인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최근 거래량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단타 매수 이외엔 반등할 수 있는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문제시 되는 점으로는 개인 투매에 비해서 신용창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신용장고가 떨어지고 다시 늘어나는 용수철 같은 탄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주가의 반등에 큰 악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차트를 보기도 싫어지죠. 하지만 이왕 들고 계시다면 반등시마다 대응을 꼭 해 나가셔야 합니다. 또 팔대를 놓쳤을 이처럼 매물대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평단을 낮추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봅니다. 이와 같은 주 원인으로는 주가가 너무 많은 하락을 보였을 적에는 반등시마다 이처럼 많은 매물대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겠죠. 또 보시는 대로 이미 주가가 하락 패턴으로 접어든 이후에 하단에서 반등 모습이 나온다 해도 많은 반등은 어려워지리라 보여집니다. 발빠른 대응으로 평단 작업에 최우선을 맞춰야 될 듯 싶습니다. 또 아직 정확한 공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블록들로 인해서 국유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가정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HM님 국영화 기업이라면은 제2의 한전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네, 오늘은 HM님 국영화, 국영 기업으로 이어질까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물론 국유화에 대한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나올 블록들의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따라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앞으로 현명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